근대화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발전 아니에요. 그 민족문제연구소 좌파 집단 애들이 만든 그 백년 전쟁이라는 걸 보면 나오잖아요. 이승만 욕하고 박정희 욕하잖아요. 근데 거기 욕할 때 뭐라 그래요? 미국 CIA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정희는 병신이라 그랬잖아요. 왜? 일자 무식의 군발의 출신이 뭘 알겠어 하고 온갖 비난의 보고서를 다 썼다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잖아요. 그거 왜 성공했어요? 바로 그런 국제 역학관계를 알고 냉전 시대를 이용해갖고 미국을 이용하고 일본을 이용해갖고 어마어마한 군자금과 기술을 받아서 한국의 근대화에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하청회사, 그러니까 대만 정도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좌파들이 좋아하는 대만 국가, 뭐예요?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꼬봉으로 쓰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무시하고서 근대화하면서 대기업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대기업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좌파들이 대기업 없애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대기업이 착취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대기업을 만들었는데 지금 대만 가보십시오. 대만 사람들이 뭘 부러워합니까? 한국의 재벌들 부러워해요. 우리나라에는 삼성, 현대, LG, 뭐 기타 등등의 재벌이 있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진출해서 다국적 기업을 만드는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엄청난 대만을 능가하는 GDP를 가진 국가가 됐지만 대만은 한때 잠깐 우리를 추월해가지고 먼저 부자 나라가 됐지만 그 이후로 멈춰버린다고요. 왜? 중소기업들만 잔뜩 있고 대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세계화 이 다국화된 시대에 대만은 그 맨날 외국에서 주는 오더만 받아서 생산하는 국가로 있다가 갑자기 중국이 그러한 그 아웃소싱 업체의 역할을 가져가면서 대만이 몰락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미국이 원하던 대로 아웃소싱 업체로만 남아있었다면요. 중국의 개혁개방, 그러니까 91년 소비에트 붕괴 이후 개혁개방 시대에 우리도 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중국을 진출하고 인도를 진출하고 해외를 진출하면서 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 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 박정희의 덕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과거에 그리고 있었던 그런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좌파들이 죽어도 싫어하는 친일 청산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일본도 그러한 식으로 과거 구태 세력과의 청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한 건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노하우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이거를 완전히 쓸어버렸다면요. 일본은 후진국으로 전락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외세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카모토 류오마예요. 많이 나와요. 이 사카모토 류오마라는 사람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카모토 류오마는 우리가 미화된 거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다지 훌륭한 인물은 아니에요. 훌륭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같은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 이 사카모토 류오마는요, 여기도 나오지만 토사번 출신인데 탈번무사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실업자입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는요, 어떤 번에 속해 있어야만 그로부터 녹봉, 즉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얘는 탈번무사였기 때문에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칼제비일 뿐이에요. 칼제비. 하급 칼제비. 근데 이 사카모토 류오마가요, 나중에 가메야마 샤츠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 가메야마 샤츠는 나중에 미쓰비시 그룹의 전신에 해당하는 회사인데 이거를 만든다고요. 사카모토 류오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근데 이 사카모토 류오마가 이렇게 회사를 만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쿠가와마쿠와 메이지 정부가 전쟁을 하게 될 때 무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메이지 정부에. 그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외국 세력의 힘을 빌린다고 쳐봅시다. 근데 저는 뭡니까? 그냥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대기업에 들어가 있거나 해서 월급을 받는 회사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뭐 정치랑 연결된 무슨 어디 뭐 자유한국당 소속 무슨 정당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개인이라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랑 붙어서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 개발을 돕는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을 내가 저지하겠다고 갑자기 제가 생뚱맞게 회사를 세운다 칩시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세우자 갑자기 미국이 저에게 F-22를 팔고 칼빈슨 항공모함을 팔고 해서 그 무기를 기반으로 해서 저와 뜻이 맞는 동지들을 규합해갖고 문재인 정권을 쓸었다 쳐봐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사카모토 료마가 이 일을 했어요. 탈범 무사 출신, 돈 한 푼 없는 어떻게 보면 그 거지 양아치 지역 칼제비가 갑자기 가메야마 샷주라는 회사를 세우더니 갑자기 메이지 정부에 필요한 그 신식 무기를 수입합니다. 한 300몇 정을 수입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로 그치지 않고 최신식 그 당시로 치면 최신식 군함이죠. 군함도 영국으로부터 수입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메이지 정부가 에드마쿠를 타도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얘가 했던 게 뭐냐? 아주 유명한 일인데 사조 동맹이라는 걸 합니다. 당시 사츠마번하고 초슈본은 앙숙의 관계였는데 이 두 번을요, 그 동맹을 맺게 하는데 주선을 해요. 그리고 그걸 성공시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반인인데 갑자기 제가 회사를 차려서 미국으로부터 F-22를 수입하고 칼빈슨 항공모함을 수입한 다음에 이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겠는데 사람이 없어.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가 막 갈라져 있어. 근데 제가 가가지고 태극기 부대한테 야, 갈라져 있지 말고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무기를 제공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 무기를 갖고 청와대를 점령해야 하는데 갑자기 태극기 부대 지지자들이 그래 김정민 네 말이 맞아. 우리 힘 합치자 해가지고 합쳐갖고 F-22 타고 청와대를 공격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룬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론만 보고 사카모토 료마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사카모토 료마는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진짜 세력이 누구였느냐? 토마스 블레이크 글러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예요. 사카모토 료마는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카모토 료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회사를 설립합니까? 법인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금이 어디 있어요? 그 돈을 누가 가져줬어요? 토마스 글러버라는 영국 상인이 대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프리메이슨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그 음모론에서 나오는 프리메이슨. 이 사람이 돈 대준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대줘서 사카모토 료마가 그걸 기반으로 회사를 세우고 이 사람이 바로 상인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계 출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의 총포, 영국의 군함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판 거예요. 사카모토 료마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걔가 미국제 무기라던가 영국제 군함을 갖고 와요. 얘는 히라카나 가타카다는 못 쓰던 일자 무식